안녕하세요 여러분, 전대건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이것이 뭐냐면요, 혼자서 영어 공부를 잘 하고 계신 분들, 독학으로 멋있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영어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 단계, 즉 이제 강사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나한테 맞는,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영어 강사를 고르는 방법, 영어 선생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크게 한 5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,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는 뭐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 자체를 이제 본인의 홍보 채널로도 활용을 하고 있죠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제 본인의 이제 영어 강의 스타일, 교수법, 그리고 뭐 등등을 이제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이제 타입이 회화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. 뭔가 문법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고 뭔가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채널 자체에 영어로 된 영상이 한 개도 없다. 진짜 진짜 하나도 없다. 특히 이제 이분이 활동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다. 그러면은 살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회화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어느 정도 회화에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딱딱딱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? 하물며 그런 사람, 그리고 즉 내가 회화를 잘한다라는 게 강점인데 그 강점 자체를 내 채널에다가 쇼오프를 하지 않는다, 드러내지 않는다. 뭔가 안 되니까, 드러낼 게 없으니까 안 드러내는 거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, 영어를 쓰기는 씁니다. 근데 뭔가 쓰는 말만 쓰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뭔가 설명을 막 유연하게 막 이어나가다가 특정 부분에서 특정 말에 대해서만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,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요. 회화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So what I want to say is,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죠. 이런 식인 겁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해서 what I want to say, what I'm gonna say, 이렇게 본인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그게 그분의 말 습관이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제가 경험상 보아봤을 때 대부분 그냥 현혹입니다. 네. 왜냐면 그것만 들었을 때, 이야, 발음도 완전 네이티브스럽고, 우와, what I'm trying to say, 우와, 나는 trying to 발음하는데 저 선생님은 trying 막 이렇게, 우와, 연음, 이렇게 해서 뭔가 현혹시키기 딱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정 부분만 영어로 진행을 하는 이제 채널이 있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면 어떨까? 왜냐하면 내 선생님이 될 사람을 고르는 상황이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생각해 보셔야 될 점 세 번째는요. 음, 언행 불일치 타입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제 저는 회화 관련된 거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. 왜냐하면 또 이게 그죠? 입시랑은 좀 어느 정도 또 별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고 있고, 현 실정 자체가 음, 회화를 하는 데에는 영어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영상들도 굉장히 채널에 많아요. 근데 정작 본인은 영영사전을 안 쓰는 경우, 자,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냐? 예를 들어서 뭐 댓글에다 남길 수 있겠죠? 쌤, 영영사전 영상 잘 봤습니다. 그럼 영영사전은 추천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라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을 때 뭔가 그냥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모호한 답변이 온다라면 그러면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영을 많이 쓰고 있고, 저는 지금 굵직하게 많이 쓰는 게 케임브리지 쓰고 The Free Dictionary 쓰고, 그리고 이제 슬랭 같은 경우에는 Urban Dictionary 쓰고, 요 정도가 지금 제 메인 주력 웹 딕셔너리란 말입니다.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기호에 맞는 거 쓰세요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온다거나 댓글이 남겨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지?
뭔가 모호한 답변이 오네.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방법들을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라는 거죠. 그래서 언행 불일치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. 뭐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여러분 영어는 땡땡땡만 하면 돼요. 땡땡땡만 하세요 했는데 정작 본인은 땡땡땡만 안 하고 막 오만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영어 실력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땡땡땡만 뭐 강요하고 어필한다거나 요럴 때는 이 땡땡땡이 이분이 잘하는 이분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전반적인 영어 회화 실력은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자기의 이제 강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. 그 부분만 빠삭하게 연습해서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언행 불이실 타입도 꼭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서 조심하셔서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못 해주는 선생님들도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.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학생을 위해서 물론 돈도 벌어야 됩니다. 영어 강사님들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가 이 사람, 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정말 내가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강의하기 편하게 잘 짜놓고 여기에 그냥 학생들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깊게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못 하세요. 예를 들어서 회화 같은 경우에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정도로 했을 때에 요만큼의 네가 효과를 얻을 것이다. 단 여기에서 뭐 예외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요러요러한 거다. 최소한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학생한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나를 믿고 아, 그러네.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네. 혹은 그렇게 한 다음에 만족할 결과를 못 뽑았을 때는 서로가 또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선생님 시킨 대로 했는데 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. 그러면 또 냉정하게 네가 이 부분 내가 지도한 만큼 못 따라와줘서 이 부분에서 로스가 났다. 그렇게 해서 일한 거다. 선생님이 봤을 때 요만큼만 더 땡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땡기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 A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강사님들이 정말 저는 훌륭한 강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.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. 학생들에게 실제로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, 영어 강사를 선정할 때 이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. 영어를 잘 하느냐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를 영어를 잘하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꼭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고 말씀드릴게요. 제 영어 실력 알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얼만큼을 더 올라가야 되는지 그려진단 말이에요.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지빛깔이에요. 정말 뭐 훌륭하신 분도 많고 한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과는 이렇게 이렇게 수평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만 단지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현혹돼서 이 사람한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내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 뭐 제가 이런 말 오늘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영어 강사분들은 좀 많이 느낄 거예요. 영어 강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탐내는 것 중에 한 개가 어떻게 보면 교수법일 거예요. 왜냐하면은, 그렇잖아요. 교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을 잘 지도하는 그 방식들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지도하면은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, 그죠? 저도 교수법에 관심이 많고,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들, 선생님들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, 그로 인해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, 이제 정착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,
다른 이제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의 영상을 저도 그래서 찾아보게 됩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. 근데 뭔가 얼토당토하지 않은, 즉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5가지,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는 타입에 딱딱딱딱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딱 봤을 때, 이렇게 배웠을 때는 뭔가 뻔한데, 이렇게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해봤자 뭔가 현실적으로 얻게 될 아웃풋은 뻔한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? 이 사람은 왜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을 갖고 본인의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는 걸까? 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걸까? 이런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, 내 학생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추천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싶은데, 아무것도 모르는, 즉 이제 뭔가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현혹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. 과연 그랬을 때 그 보상까지 그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, 그죠? 뭐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. 제가 무슨 말 할지는. 아무쪼록 그래서 이 영상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누구를 했다라기보단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그 주의 사항들이 있다.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십사 하고 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, 뭐 혹시나 이제 뭐 영어 강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서 이 새끼 내 얘기하는 거 아이가?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누군가를 까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어요.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강사인데 요런 데 좀 내가 좀 들어간다, 속된 말로 양심이 좀 찔린다 하면은 뭐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,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사가 될지에 대한, 그죠?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? 그렇지. 학생들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,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고민하고 실제로 제안하고 해결해 주고, 그렇게 해서 뭐 또 좀 더 좋은 영어 강사, 뭐 영어 선생님들이 되셨으면은 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쪼록 뭐 오지랖 한번 부려봤습니다. 들으시느라고 봐주셔서 참 감사하고요. 저도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,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비디오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대건이었습니다.